우리 32번 빠르게 미리 체크해놨으니까 다시 녹화된 거 보면서 필기하셔도 됩니다. 쉬운 거는 별로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봅시다. 우리는 탐구해야 합니다. 관계를. 아동 영화, 그래서 어린이 영화의 산업 제작과 소비 습관, 그럼 그걸 얼마나 보는지에 대해서 그 사이를 탐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 영화를 뭐 많이 보는지 아니면 어린이만 보는지, 그래서 결론은 이미 어린이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영화라는 용어는 imply가 암시하다, 함축하다, 뭔가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소유권, 당연히 어린이 영화니까 어린이가 보겠지. 그래서 아이들에 의한 그들의 영화, 즉 그들의 아이들의 영화라는 소유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영화 하면서 supposedly가 나왔는데 이게 말하자면 소위가 똑같은 뜻이야. 그럼 말하자면 영화, 즉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 그래서 이게 분사로 이렇게 supposedly부터 children까지가 films, 꾸미는 즉 결국 이 영화, 말하자면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 즉 어린이 영화는 항상 소비되어 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제 요게 빈칸 답이자 관중, 이제 보는 사람들인데 관객들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영화 관객들, 모든 연령에서의 관객들에 의해 소비되었습니다. 특히 언제는 상업영화. 왜 상업영화냐면 상업영화는 개봉하는 영화예요. 개봉하는 겨울왕국 이런 건 나도 봤고 조금 다르지만 뭐 겨울왕국이나 아니면 미녀와 야수 이런 거는 어른들이 더 많이 보는 거. 근데 상업적이지 않은 건 이런 거야. 막 애기들한테 우리가 보기 좀 재미없어. 막 애기들한테 버스 탈 때 한 줄로 서요 이런 거 유튜브에 막 영화나 아니면 어린이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된 거는 보통 우리가 안 보죠. 애기들이 진짜 보지. 그러면 상업 영화는 조금 오락적인 거, 상업 돈을 벌는 영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지만 특히 상업 영화에서 요거 기억하려고. 그래서 3번, 그래서 considerable랑 substantial 같이 많은, 원래 consider랑 상관없는 많은이란 뜻을 가진 뜻, 많은 crossover를 우리 크로스 드레서라고 수업 시간에 표현해주는데 조금 자극적이지만, 크로스 드레서는 드레스를 받고 있는 거야. 보통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거나 하는. 그러면 크로스는 아예 그냥 나랑 너랑 옷 바꿔 입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좀 성별이나 아니면 좀 크게 선을 좀 넘나드는 느낌. 그래서 크로스오버가 넘나드는 거야. 그냥 액션 보다가 멜로 보다가 넘나드는 게 아니라 사실 성인인데 아기 영화를 본다, 아이 영화를 본다, 요런. 그래서 많은 넘나듦. 그러면 성인들이지만 어린이 영화로 가서 본 많은 넘나듦. 뭐에? 관객 구성. 그러면 관객들이 뭐를 위한? 어린이 영화를 위한. 그럼 관객들 구성해서 어린이 영화로 많이 넘나드는 게 보여졌다. 어떤 사실로? 그러면 요렇게 진짜 많이 봤나요?가 사실이 있다는 거. 동격 하면서 어린이 영화 얼마나 많이 봐졌는지가 나오겠죠. 2007년에 11개의 덴마크거든, 데니쉬가. 덴마크의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영화는 attracted, 끌었어요. 그럼 관객을 끌었어요. 끌리다 아니고 끌었어. 영화가 끌었어. 59%의 이거 theatrical, 영화관의 입장인데 입장객들, 관객들의 59%를 끌었대. 모든 영화가 아니라 뭐가? 이 한 해 2007년에 11개의 영화나 그 관객 중 59%가 이 영화 보러 오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많이 봤다. 그리고 2014년에 독일 어린이 영화는 아예 구성하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무언가를 구성하니까 차지했습니다. Out of 뭐뭐 중에 탑에 있는 20 필름 중에 7개나 차지했어요. 전국 박스오피스는 우리 그냥 박스오피스라고 해도 알아듣는 것처럼 그냥 영화 차트에서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4번, 이러한 현상은
correspond가 상응한다라는 어려운 말도 있는데 같다라는 걸 일치한다. 그리고 with이랑 같이 써서요. 이런 현상은 뭐 어린이 영화가 어른들 그러니까 더 많이 팔리는 그런 현상은요. 더 광범위한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수용과 일치한다. 그러면 더 큰 세계적인 수용, 세계적으로 이런 걸 다 껴안는 것과 일치한다. 뭐에? What is 겉보기에 쓰밍이 중요합니다. 겉보기에는 어린이 문화 같거든. 겉보기에는 레리코 어린이만 엘사 드레스 입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런 겉보기에는 이런 어린이 영화 즉 어린이 문화가 더 크고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포함된다, 수용된다, 받아들여진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어린이 영화가 이렇게 인기 차트에서 높아. 그 말은 어린이 영화가 겉보기에는 어린이 문화였지만 훨씬 더 크게 수용된다. 누구 사이에서? 다양한 에이지, diverse age의 관객 사이에서. 그러면 오래된 낡은 그냥 오래된 편견이면서 어린이 영화는 그냥 하나의 영역,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린이가 보는 거지. 다 큰 사람이 어린이 영화 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요. 그리고 또 다른 영역이고 separate, 분리되었다. 그래서 is separate예요. 분리되었어. 뭐랑? 요 괄호 나중에 봐. 분리되었다. from a more legitimate, 제대로 된 영화. 근데 제대로 됐다는 것부터 이제 좀 말이 이상한 거죠. 어린 영화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럼 더 많은 제대로 된 영화랑 좀 분리됐고 다른 영역이다라고 하는 오래된 편견 하면서 즉 다른 영역이면서 분리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그리고 제대로 된 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런 제대로 된 다른 영화보다 좀 밑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영원히 그냥 and 요 괄호를 없다라고 생각하면 더 편해요. 영원히 하위의 subordinate는 원래 밑에 쫄병 같은 부하 하위에 밑에 있는 그럼 제대로 된 영화보다 영원히 밑에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어른들에게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는 늙은 편견은 is not supported 이제 더 이상 support 뒷받침되지 않아요. 어떤 현실에 의해서 consumption이 이제 맨 처음에 말한 소비요. 진짜 소비 습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돈이 쓰여지는 그 현실에 의해서는 뒷받침 안 된다. 즉 어린이 영화는 중심에 있다. 현대 대중문화. 현대요. 현대로 들어서고 나서 그래서 현대 대중문화. 사실 현대 전에는 어린이 영화라는 거 분야 자체도 없었겠죠. 그래서 요거 어렵지 않게 되었고요. 딱 전형적인 처음 주제했고 중간에 구체적인 예시 마치 표처럼 예시했고 이런 게 어떤 의미와 과거랑 다르게 이렇게 되었다까지. 다음 33번 이런 식으로 좀 쉽고 이미 있는 거 필기된 거랑 쉽게 좀 빠릿빠릿하게 해볼게요. 이번엔 창의성, 베토벤을 예시로 하는데 그냥 아예 베토벤 얘기만 해서 마지막이 베토벤이 아닌 내용이 주제긴 하지만 베토벤이랑 그냥 아예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베토벤이 뭔가 엄청나게 많은 창의적인 걸 만들 때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처음엔 호기심을 가장 많이 갖다가 이제 계속 그걸 탐구하다 보면 호기심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럼 떨어지게 되면 창의성이 떨어지니까 뭐 좀 지루하거나 아니면 저거 또 저럴걸? 또 뻔할걸? 뻔해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망할 수도 있지만 사실 베토벤은 너무 많은 걸 창의적으로 한 사람 그러면 얘는 또 다른 걸로 호기심이 옮겨갔을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뻔하다가 잠시 다르게 됐네? 요거요. 요게 답니다. 베토벤의 욕구 드라이브 욕구인데 뭐 하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 그 욕구는 반영인데요. 그의 호기심의 반영, 즉 호기심 상태의 반영. 그러면 그가 만들고자 한 욕구가 왜 이렇게 얇지? 예, 욕구 자체가 호기심이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뇌는 경험합니다. 보상감을. 갑자기 보상감? 근데 언제인지 봅시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 때 그러면 새로운 것을 만들 때 보상감을 느낀대. 그럼 새로운 것은 어떻게 만들어? 호기심이지. 그럼 호기심이
새로운 걸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걸로 보상감까지 가겠네. 그러면 여기서 추가된 거는 호기심으로 새로운 걸 만들고 그게 보상감을 준다 뭐 정도. 순서 안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적어봤어요. 두 번째 문장 기억하기 어려워서 어떤 과정에서냐면 뭔가를 탐구해요. 불확실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 요게 웬 뒤에가 중요한데 웬 뒤에가 호기심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한 것에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냐면 애매하게 끊겨져 있네요. 어떤 것을 가져오냐면 불확실한 것을 뭐뭐와 같이 such as musical praise. 이거 악절인데 악보에 그냥 한마디 왜 우리 8마디 뭐 한마디 하듯이 한마디인데 우리가 이전에는 플레이 연주하거나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악보. 그러면 새로 만든 새로운 그런 악보입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냐면 이거 in the process부터 여기 그냥 요렇게 되고 여기서 새로 요렇게 되네. 중간을 안 했네요. 어쨌든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요게 어떤 거를 말하냐면 새로운 거를 말해요. 그럼 요런 새로운 거 요 과정에서 보상감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장은 뭘 말하는 거냐? 호기심으로부터 새로운 거 만들고 우린 요럴 때 막 요런 불확실한 거라서 요런 걸 만들 때 기분이 좋다. 그럼 요거는 좋아하는 보상감을 얻는 일반 보통 사람이라면 좋아하는 그럼 베토벤도 좋아할 그런 것이다 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when 언제 우리의 호기심이 lead to는 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아주 많이 나올 텐데 명사가 나오고 동사 안 나와. 그럼 동사를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ing를 씁니다. 그러면 호기심이 어떤 또 새로운 것을 이끌 때 그 결과로 얻는 보상감은 우리에게 또 쾌감을 줘요. 그래서 2번, 3번으로 자를 만큼 뭐 가능성은 적지만 2번, 3번 배치되는 거 아시고 2번, 3번이 맨 처음에 호기심으로 뭔가 새로운 거 만든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린 되게 보상감 그리고 그거의 쾌감을 얻는다. 그냥 좋다. 그래서 많은 이제 4번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조사관들이 무언가를 실험했다.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실험 생각하면 됩니다. 실험했는데 어떻게 호기심이 영향을 미치는지 작곡에 도대체 호기심을 어떻게 하는지에서 베토벤의 경우 베토벤은 엄청나게 많은 걸 작곡한 작곡가로도 유명하니까 한번 베토벤으로 컴퓨터를 모델링 그러니까 베토벤이 지금은 없지만 베토벤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실험을 해본 겨. 그럼 베토벤의 경우에 컴퓨터 모델링은 그냥 이렇게 컴퓨터 모델링 실험한 거야.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베토벤으로 자 이제 너는 베토벤이야 라고 설정하는 거라고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한 요 실험이요. 베토벤의 경우로 설정한 요 컴퓨터 실험. 근데 뭐에 초점 맞춰진? 베토벤이 엄청나게 일평생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걸 작곡했는데 그 중에 32개 피아노 소나타, 그냥 피아노 곡이라고 하면 요 피아노 곡에 초점을 맞춘 실험이요. 근데 요거는 언제 쓰였냐? 베토벤은 뭐 4살 때부터인가 작곡을 했는데 13살, 그의 13살 이후에 쓰인 요거, 요 소나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면 13살 기준이니까 그러면 이 실험은 13살 전은 몰라. 13살 후에랑 관련 있겠네. 그럼 요거 보고 그럼 요 실험은 13살 후에로 맞춰진 요 실험은요. 드러냈습니다. 밝혔습니다. 대자를 어떤 음악적인 패턴이 발견된 패턴 어디에서? 모든 음악. 근데 요 실험에서의 모든 음악이니까 사실 13살 전의 음악은 아니야. 그러면 그 13살부터 소나타 32개 32 소나타 정도로만 한정 지어보는 거야. 왜냐면 이거 굳이 왜 13살 전은 안 했냐면 13살 후부터 정도는 내가 이걸 작곡할 때 어떤 거에 영감을 받았고 그래서 요거는 뭐 새가 우는 소리고 요거는 비가 내리는 소리고 막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 근데 4살은
그냥 뭐 공용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무리 베토벤이라 한들. 그래서 왜 요거에 영감을 받고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호기심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고 어려워서 그냥 요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32개의 소나타로도 충분히 많잖아. 그래서 요걸로만 한정지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여기 모든 베토벤의 뮤직 즉 요 소나타에서 발견된 모든 패턴은 감소됐대. 언제? 소나타 후에요. 그러니까 소나타 후기 소나타 32개니까 1번부터 32번까지 있다면 처음에 나왔던 그런 패턴들이 끝으로 가면 끝으로 갈수록 감소했다는 거야. 근데 뭐만은 반면에 새로운 패턴은 주어 increased 보여요. 늘어나는 반면에. 그래서 그냥 감소하고 늘어난다 이거 기준으로 문장도라고 체크해놨어요. 뭐를 포함해서 전치사로 쓰였고요. 어떤 패턴을 포함하냐면 분명히 독특했어, 특별했어. 어떤 소나타에는 되게 특별했던 그런 패턴을 포함해서 새로운 거는 늘어나는 반면에 사실 요 포함해서는 별로 안 중요했는데 그 중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유니크요. 유니크가 독특한도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이라는 원래의 뜻은 고유한이야. 하나밖에 없는. 그러면 우리 호기심으로 만드는 창의적인 거랑 이어지는 그런 형용사죠.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나타난 게 나중엔 덜 나타났어. 그러면서 다른 말로 하면 베토벤의 음악은 점점 덜 예측 가능해졌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 요거 설명 한 번만 해볼게요. 맨 처음에 베토벤이 이거는 내 마음대로야. 32개의 실험이야. 32개의 소나타에서요. 뭐 대충 1부터 뭐 한 10, 뭐 20, 32, 뭐 이렇게 순서를 보면 요 중에 분명히 1에는 얘가 베토벤이 자연에 방금 한 것처럼 자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막 빗소리를 음악으로 냈다. 비, 뭐 새소리 이런 자연의 영향 자연이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떻게 새는 저런 소리를 내지? 뭐 이런 거. 그래서 1부터 한 10, 20까지는 계속 자연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얘가 자연을 몰래 좋아하고 몰래 호기심 갖지 않을 거잖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저는 자연에 이때 13살 때 그러니까 소나타 1부터 뭐 20까지 정도 소나타를 만들 때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요. 그거를 반영하는 거야. 그래서 막 똑똑똑 빗 떨어지는 소리 뭐 이런 걸로 막 했어. 그럼 처음에는 너무 참신하겠지. 참신하다를 뭐라고 했냐면 새롭겠죠. 노블 할 거예요. 근데 한 10쯤 되면 요즘으로 치면 약간 유튜브 앞으로 나올 그러니까 1에서 32 순서로 하면 유튜브에 막 이런 거 쓸 거야. 앞으로 나올 10에서 15장, 15확장 예측합니다. 이런 거 예측 영상 이래가지고 분명히 지금 비했고 새했고 하니까 이 자연에서 뭔가 아름다운 자연만 하니까 안 좋은 막 뭐 폭풍우가 치는 자연이라든지 아무 말이나 내가 지은 거예요. 요런 자연의 소리라고 예측할 거예요. 요거는 사실 이 유튜브만 대단한 게 아니라 왜 내가 유튜브에 요런 거 나올 거야 라고 하냐면 웬만하게 뭐 음악이 아주 조예가 깊지 않더라도 듣기만 해도 1부터 쭉 들었다면 앞으로도 자연에 대한 게 나오겠네 라고 예측을 누구나 쉽게 한다는 거. 그렇겠죠. 그러면 참신함이 새로운 것이 나중에 끝에 되면 더더더 예측 가능해져. 근데 20악장부터 정도 20번 소나타부터 베토벤이 이번에는 자연은 볼 만큼 다 봤고 뭐 이때 자동차가 있었을까? 불이라고 할까? 불이라는 fire, 불에 대한 호기심이 또 강하게 해서 불에 뭐 종이가 타는 소리, 모닥불이 타는 소리, 불을 맨 처음에 이렇게 점화 뭐 하는 소리, 뭐 불을 소화하는 소리, 뭐 불 완전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불도 자연이긴 합니다만 그냥 불에 대한 호기심이 막 일었어. 그러면 아마 19쯤에서 한 요쯤에서는 분명히 예측이 가능했단 말이지 자연은. 근데 아무도 불이 타는 소리를 갖고 올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을 거야. 아마 베토벤만 알았겠죠? 아니면 베토벤도 이때는 몰랐을 거야. 그래서 그러면 불은 예측이 엄청 할 수 없어. 그럼 불은 아무도 예측 못했을 거란 말이지.
이거를 뭐라고 했냐? 덜 예측 가능한. 다시 베토벤의 음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덜 예측 가능했을 거예요. 예측 가능이 안 됐을 거야. 그래서 예측이 가능이 안 됐을 거야. 왜? 물론 요쯤에는 요 15, 그러니까 요거요. 한 요쯤 10에서 20 요쯤에는 다 자연할 거라고 예측했지만 그건 예측했지만 아무도 불을 예측 못했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베토벤 아주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인 사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예측하더라도 끝으로 갈수록 더더더더 시간이 지나면서 막 요때보다 시간이 더 지나면 와 이제는 앞으로 뭐 나올지 모르겠다. 지금은 자연이지만 또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연 말고 막 자동차 뭐 완전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점점 더 예측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예측 못한다가 핵심이어서 요거 설명 좀 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as 뭐뭐함에 따라 그의 그러니까 뭐 하면서 예측을 못하게 되냐.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예측을 왜 못하는지 설명해주면 그의 호기심이 이끌거든요. 우리 똑같이 lead to랑 똑같아요. drive 어떤 거에 대한 탐구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에 대한 탐구를 이끌기 때문에 이끌면서 그러면 다시 호기심 새로운 호기심을 말해. 그의 호기심이 또 다른 거에 대한 즉 자연에서 불로 새로운 거에 대한 탐구로 이끌면서 그럼 더더더더 예측 못하지. 아니면 한 악장 한 곡마다 다 막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그러면 난 이제는 예측 못하겠다. 이 사람이 또 자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막 완전 반대 뭐도 좋아하고 막 뭘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거. 그러면 결국 마지막 주제인데요. 호기심은 강력한 원동력이다. 드라이브가 원동력 이끌다라서 원동력 드라이빙 동명사 드라이빙도 되고 드라이버는 이끄는 것 인간의 창의성. 그래서 요걸로 호기심으로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거. 요 순서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방금 한 것처럼 예측이 불가능하다 정도만 이해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개